여수 예울마루가 개관 5년여 만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됐습니다. 유물이 출토된 장도에서도 2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좀처럼 줄지 않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남중권 재활병원 유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복지부에 유치 신청서를 낸 전라남도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시군이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놓고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빠져나가는 악순환인데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수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가 개관 5년 만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관리 방향과 장도 사업이 가닥을 잡으면서 2차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여수 예울마루. GS 칼텍스가 건립한 예울마루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원 사업입니다. 개관 이후 5년간 1,300여 차례 공연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1,330여회 공연, 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약 54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가셨는데요. 또 남면의 중심 문화예술센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운영권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올 초 여수시로 기부 체납된 예울마루는 연간 운영비의 38%를 여수시가, 나머지 62%는 GS 칼텍스가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간 위탁 운영될 예울마루는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울마루 2단계 장도 개발 사업도 다음 달 착공돼 속도를 내게 됩니다. 청동기와 삼국시대 유물 발굴로 중단됐던 사업은 다도해 정원 지역의 주거터 일부를 복원하고 12,000여 제곱미터의 다목적 전시장과 아뜰리에가 조성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각형 내지 원형 주거 형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주거터를 복원하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역사와 화초가 공존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당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으로 건립된 예울마루. 개관 5년 만에 운영권과 2차 사업의 가닥을 잡으면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줄지 않아서 가정의 달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순천에선 아내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농촌 지역인 전남에서도 검거뿐 아니라 신고 건수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들로 가해자의 영향력이 더해진 폭행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과거에는 폭력이 주로 주된 형태였다면 지금에는 폭행, 협박, 학대 그런 부분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캠페인 등 계도 활동으로 최근에는 입건자가 다소 줄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쉽기만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신고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뿐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 가족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상담 기관이라든지 연계 기관이 개입을 해서 심사라든지 이런 또 치료, 의료 보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폭력이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 복합적인 요소가 뒤섞여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갖는 의미가 가정폭력으로 빛을 발하면서 사회적인 고민과 노력에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추진되고 있는 남중권 재활병원 유치에 대해 재정 부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오늘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최대식 의원은 남중권 재활병원 설립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라남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전남대 병원이 제출한 재활병원 유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원은 향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또 여수 경도 투자 사업의 계약금이 50억 원에 불과하고 대금 완납도 2024년에나 끝이 난다며 전남도가 민간에 끌려다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광객 출입 제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다른 나라의 연안 습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습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출입 통제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탐방 예약제와 탐방객 총량제 조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도 이에 대해 순천만 습지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 국민 정서와 현실에 맞는 중장기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최적의 산업용지로 꼽히는 명당 3지구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태인동 명당지구 43만 7천여 제곱미터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토사 가운데 일부를 확보하고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모두 794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말까지 산단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토사 확보가 관건이라며 주변 도로공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잔여 토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시의 중재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한 열흘간의 나비 때 5.18 항쟁 과정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이 콘텐츠는 지난 12일 임시 개방된 이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는 이 전시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도청 건물을 80년 모습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원형 복원하는 것이 5.18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전당과 시도민 대책위 사이에서 광주시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뒤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위 그리고 일반 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의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청 원형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도민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시도민 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자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결정을 미루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년 전 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전당과 5.18 단체가 대립했을 때 광주시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이 절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일부만 남겨진 지금의 기형적인 형태에는 어느 쪽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무관으로 활약한 고흥 출신 신여량 장군의 유품이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고흥군은 1583년 묵과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등과 함께 활약한 신여량 장군의 유품 가운데 선조가 내린 승진 문서인 상가교서와 군사명령서의 일종인 밀부유서 등 2점이 전남 유형문화재에서 보물 1937호와 1938호로 각각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유품이 보관돼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신여량 장군의 유품을 중심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문화재청의 상생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된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빛 일렁이는 여수 밤바다, 꿈꾸는 승리의 바다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초중학생과 시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과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가 파악됐습니다. 지원금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몇 달 뒤에 거주지를 옮기는 건데 출산에 맞춰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적게는 둘째 아이까지 20만 원, 많게는 7째 자녀에 2,200만 원. 시군마다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이 14만여 명에게 지원한 출산 장려금만 737억 원, 해남군이 100억 원을 지원했고 나주 87억 원, 완도 60억 원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의 노력이 무색하게 출산 장려금 지원 중단 사례는 그러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산 지원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인데 60%가 전남의 다른 시군이나 광주시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출산 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14%, 석 달 안에는 40% 선에 육박해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에 임박해 전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출생만 하면 지원하는 곳은 장기간 거주를 기준 삼는 곳보다 지원 중단이 잦았습니다. 출산 직후에 이렇게 1, 2, 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갔다라는 것은 그동안 주위에서 좀 우려했던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장려금을 많이 준 쪽으로 좀 이사 가지 않느냐. 현재 방식이라면 시군별 인구 수만 달라질 뿐 전남 전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육아와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맞춰야 실제 거주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지역의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가공센터가 준공돼 본격 가동됩니다. 순천시가 서면 9만 리에 39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가공센터는 식품 생산도 가능합니다.